그러면 관습법은 언제 성립이 될까요? 관습법은 언제 성립이 될까요? 강사가 질문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요. 말씀드렸으니까. 이때 성립합니다. 관습하고 법적 확신이 곁들여지면 관습법이 된다며요. 관행이 있고 거기에 법적 확신이 서게 된 어느 날. 이 날이 바로 관습법의 성립 일자입니다. 됐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행 헌법, 1987년 헌법입니다. 의 특색 중에 하나가 모성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헌법에 두고 있다. 그 다음에 혼인과 가족 생활에 있어서의 양성 평등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육공화국 헌법, 즉 1987년 헌법의 속성입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됐죠? 헌법에는.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민법 정칙에서 종중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종중이 있었다. 종중이 뭔지는 대충 느낌 오시죠? 그렇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다 뒤져보진 않아서 종중 중에 법인 설립 등기를 갖춘 단체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어찌됐건 나중에 이 종중이라고 하는 단체 법적 성질을 민법 정칙에서 배우시게 되는데, 그런데 예컨대 무슨 시, 그 다음에 무슨 공파, 이걸 종중이라고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는 이 집안에 태어나는 순간 무수히 많은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박혁거 선생님을 기준으로 그 밑에 있는 애들 다 나와 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분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 하나에 나는 속해 있는 것이고, 그분의 자손 중에 어느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 밑으로 다 나와 라고 한다면 또 역시 거기에도 속해 있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 밑으로 다 나와 라고 한다면 또 역시 그 단체에서도 나는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살면서 수없이 많은 종중의 구성원이 되어 있는데, 어찌되었건 무슨 시, 무슨 공파라는 종중이 하나 있다. 그런데 종중의 속성은 산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임야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조상님 묘를 모셔놓고 계신다. 아셨죠? 자, 그러다가 각 종중이 이젠 이 종산에서 이제 조상님들은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하고 이 종산은 필요 없으니까 팔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종중이 A라고 한 사람한테 이 부동산을 팔고 그 다음에 등기를 넘겨줘서 이젠 더 이상 이제 소유권은 없습니다. 대신에 A로부터 받은 매매 대금이 있을 텐데, 이 대금은 어쩔까라고 했을 때 우리 종중 구성원들한테 다 나눠주자. 그런데 종중 구성원은 분배를 하기로 했다고요. 종중 구성원은 우리는 약칭해서 두 글자로 종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원은, 잠깐만요. 종중에 대해서 민법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중에 대한 민법 규정이 없어요. 나중에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규정도 없을 거예요. 성문법은 없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때 성문법이 없다면 뭐를 한다고요? 당시에 시행 중이던 관습법을 보았다. 있는지? 그랬더니 있는 것 같더라. 그 당시에 있었던 통용되던 관습법은 이 종중의 구성원은 성년 이상의 남성이 종원이 된다. 라는 관습이 옛부터 있어